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이 선정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석 달 내에 지소미아를 되돌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결국 오늘 0시를 기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를 안 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제안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일본에서 돌아온 건 결국 강행이었습니다. 하정대 국장. 네. 자, 이러면 일본이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지금 파악된 것이 무려 일반적인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뀐 것 자체가 1120개 항목이나 되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제 3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 계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6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고 또 심사 기간도 일주일에서 90일로 바뀌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던 우리 부품을 수입하던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미 3개만 개별 허가로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약 4.7%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1120개면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것만 했을 때 4.7%니까 1120개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일본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일본이 1차 경제보복을 단행했을 당시에 가장 바삐 움직인 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2차 보복 이후에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 또한 이재용 부회장일 텐데요. 허만섭 부장. 그런데 네. 요즘 뭐 금융행보 포함해서 현장 행보도 좀 거침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삼성의 전자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상황을 직접 이재용 부회장이 챙기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삼성그룹 안에 있는 금융 계열사들,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전자 같은 카드나 증권 같은 이런 이제 금융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영 상황이 어떤지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고로 지금 삼성의 금융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7.7%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삼성화재도 상당히 순이익의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계열사에 있어서 또 지금 경기 불황의 어떤 여파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의 큰 파트 두 가지 파트인 전자 쪽과 금융 쪽을 직접 챙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을지가 뭐 우리나라 재계도 불안한 거겠죠. 외교부는 오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 돌아온 말은 적반하장 그 자체였습니다.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김정우 시장, 이 지금 목소리는 어제 있었던 호노다로 외무상의 목소리고 오늘 뭐 어제 일본 대사를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엄중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계속 한국이 자초했다는 이 프레임을 걸고 있거든요. 그 속내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현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일본에서는 1965년도 청구권협정으로 그게 끝났는데 이제 와서 역사를 되돌리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일본이 1990년대 말까지는 자기네 강제징용 배상을 주장했던 자기네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개인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배상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배상을 해줬었는데 갑자기 21세기 들어서면서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행동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왜냐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피해를 봤던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나라가 전부 다 일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때부터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 어방태는 이제 역사를 바꾸려고 그런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일본은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 바꿔 쓰려면 불가능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이 얘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역사를 바꿔 쓴 건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원 피해자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현종 차장의 저 말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기업을 찾아서 자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 하종대 국장.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의 행보,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대회된 첫날 행보가 수소차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전용차도 수소차로 바꿨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본이 수소차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지금 이 수출 제한 규제 품목에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차량은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핵심적인 발전 방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여기까지 만약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반도체에 의해서 자동차 산업까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쪽 분야는 앞으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좀 핵심 부품 소재를 개발해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2차 보복이지만 3차 보복도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미리 대비하자는 행보다. 그렇죠. 자, 어쨌든 한일 백색 국가 제외 결정까지 나오면서 한일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중재자가 나타나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미국은 경제 문제는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군사 문제에는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실까요?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She was with. 자, 그런데 미국 정말 강경합니다. 고위 당국자 발이긴 한데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면 같이 보실까요? 한국은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인 11월 22일까지 생각을 바꿔라. 김정은 씨, 딱 3개월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돼서 현재 주한미군이 위험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현재 미국의 조야, 그다음에 행정부, 의회까지도 전부 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뿐만 아니라 뭔가 한번 세게 나올 그런 각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11월 22일까지 그때까지 유효하니까 그 전까지는 다시 파기를 철회하도록 현재 압력을 이제 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 미국의 세계 전략 자체를 한국 정부가 망가뜨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분개하고 있습니다. 한윤대 국장,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어쨌든 우리도 전략일 텐데 미국이 너무 몰라주는 건 아닌가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일 텐데, 사실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지금 경제보복이 강제징용으로 발단이 돼서 경제보복이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니까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손해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개만 배제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GDP 감소 예상폭이 4.7%인데 일본을 우리가 경제보복에서 예상되는 일본의 GDP 감소폭은요 0.04%,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거를 파기해가지고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북핵과 관련해서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 일본이 이런 경제보고를 해서 우리도 대응 조치를 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우리한테 이득이 많이 되고 상대한테 핵심적인 치명적인 어떤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면 그거는 하면 안 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도 방해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북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북핵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도 같이 침해를 하고 있다. 이걸 좀 우리 정부가 잘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이 부분 일본의 유력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에게 그가 총리이고 내가 대통령인 한 우리는 항상 같은 입장이라고 기자들에게 언급했다. 김정우 시장, 이 얘기는 미국이 독도 훈련도 한일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좀 우리에게는 우려스러운 게 일본은 우리 편인데 한국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인 겁니까? 이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뉴욕에 가서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온갖 아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이다 할 정도로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이렇게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생겨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지지자들이 있는 중부 지역의 옥수수 콘벨트에 있는 그 옥수수를 못 팔아가지고 힘든데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가 거기서 한 60만 톤의 옥수수를 사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이쁘죠. 더군다나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가입하고 MD도 가입했습니다. 미국이 하는 걸 대부분 다 들어주는데 한국 정부는 MD도 가입 안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도 가입 안 하고 사드 배치마저 아직까지도 임시 배치해가지고 현재 정식 배치 안 해줘가지고 미군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쁠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석 달 내에 지소미아 되돌려놔라라는 입장을 밝힌 미국 얘기 첫 번째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